제주의 한 풀밭에 10,000톤이 넘는 돌 쓰레기를 몰래 묻은 석재 가공업체가 적발돼 대표가 자치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을 골라 주말에만 불법 매립을 했는데 복구에만 1년이 넘게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 근처의 한 풀밭입니다. 불삭기로 땅을 파내자 회색빛의 돌쓰레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발견된 자리에는 커다란 구멍이 만들어졌고 바로 옆에는 굴삭기가 파낸 돌들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곳에 불법 폐기물이 묻히기 시작한 건 지난 2022년 4월. 석재 가공업체 대표인 70대 남성이 가공은 남은 돌들을 공장 직원과 덤프트럭 기사에게 시켜 몰래 묻은 겁니다. 축구장 면적에 달하는 5천여 제곱미터에서 발견된 돌쓰레기만 13,000여 톤. 8.5m 깊이의 거대한 구덩이를 파고 3년 동안 불법 매립했습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적은 주말만 골라 범행을 저질렀는데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훼손된 농지에 흙을 덮는 등 증거 인멸까지 시도했습니다. 현재 매립된 폐기물의 복구비가 6억 3,500만 원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운반하는 차량이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중장비업을 운영하는 40대 남성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3년 동안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임야에서 허가 없이 암석을 채취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불법 채취한 암석은 25톤 덤프트럭 1,900여 대 분량으로 이 암석을 석재 공장에 판매해 5억 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환경범죄 단속법과 폐기물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석재 공장 대표를 구속하고 범행을 공모한 공장장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제주 제2공항 예산 150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국토부와 제주도 등에 따르면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 정부 예산안에 제2공항 실시 설계에 대비한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예산은 국토부가 편성한 항공 및 공항 분야 예산 1조 3,400억 원 안에 포함된 것으로 정부는 올해 예산에도 제2공항을 관련해서 23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한편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등 환경시민단체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등 전국 신공항 사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4.3 희생자와 유족이 추가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4.3 실무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희생자 65명과 유족 192명을 추가 심사하고 보상금 지급 대상 415명,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13명 결정을 4.3 중앙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희생자로 의결된 이들 중에는 행방불명자와 수형인 22명도 포함돼 직권재심 등 후속 조치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제주의 읍면 지역은 인구 소멸로 폐교 위기까지 맞고 있지만 도시에 사는 아이들에게는 자연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매력적인 교육 장소인데요. 농촌은 인구 소멸에 대응하고 도시 어린이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주는 농어촌 유학이 제주에서 시작됐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새 학기를 맞은 첫날, 아이들이 밝은 표정으로 교문을 들어섭니다. 교장 선생님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학교로 들어오는 3학년 세은이는 얼굴에 설렘이 가득합니다. 오늘이 서울에서 제주로 유학 온 첫날이기 때문입니다. 바다랑 오름이 너무 아름다워서 좋아요. 지금은 별로 학생 수가 없어가지고 친구들이랑 인사할 시간이 많아서 좋아요. 전교생이 61명까지 줄었던 평대초등학교는 이번 학기 73명으로 늘었습니다. 세은이처럼 다른 지역에서 12명이 유학을 왔기 때문입니다. 자기소개를 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첫날. 5명밖에 없던 3학년 교실에도 학생이 9명으로 늘며 활기가 넘칩니다. 나의 가족은 엄마, 아빠, 오빠이고 엄마는 친절하고 아빠는 용감하고 오빠는 나랑 잘 놀아줘. 아이들과 함께 제주로 이사를 온 부모님들도 반응이 뜨겁습니다. 아이와 함께 자연 속에서 생활할 수 있고
매월 최대 60만 원씩 유학 경비를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도 덜하기 때문입니다. 외갓집에 갔던 기억이 너무 좋아서 그 기억이 되게 평생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런 이제 자연에서의 그런 기억을 평생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 학기에 처음 시작된 제주 지역 농어촌 유학 시범학교는 모두 8곳. 서울과 경기도 등에서 49명의 학생들이 제주 농어촌 학교로 유학을 와 6개월 동안 수업에 참여합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학생 수가 부족한 작은 학교를 살리고 지역 교류를 늘리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문화교류 개념이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싶다. 서울 학생들이랑 제주 학생들이 함께 공부를 해봄으로 해서 우리 아이가 성장한 다음에 어떤 그 거부감 없이 사회생활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주도 교육청은 시범 운영을 통해 장단점을 분석한 뒤 앞으로 운영학교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유학생의 90% 가까이가 서울에 집중돼 있는 점과 유학생 가족들을 위한 주거 지원이 부족한 점 등은 보완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MBC 뉴스 박현주입니다. 도내 한 민간단체가 교육장소로 사용할 수 없는 국가유산청 소유의 창고에서 제주 돌 관련 교육을 실시해 제주시가 건축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단체가 산하 돌담학교를 제주 돌문화공원에서 운영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제주 돌담 보전을 위해 돌담 쌓기 심화 과정을 운영하겠다며 제주도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뒤 실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민간단체. 이 단체가 제주도에 제출한 사업 정산 서류 등을 통해 교육이 진행된 장소를 찾아봤습니다. 제주의 전통 초가를 배경으로 교육생들이 사진을 찍은 곳은 제주 돌문화공원. 현수막에는 공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초가 동 하나를 빌려줬었는데 그럼 뭐 임대 계약을 맺지? 아닙니다. 그냥 이게 뭐 돌문화 보존 차원에서 빌려줬는데 이제 이 단체가 제주 돌문화공원에서 돌담 학교를 운영한 것은 2023년부터. 지난해에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가 공공장소를 교육장으로 사용한 것을 놓고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돌담 보전이라는 목적과 취지는 부합하지만 공모나 계약 등의 절차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주 돌문화공원 측은 재작년과 지난해에 해당 단체의 교육장소 협조 요청으로 장소를 제공했고 이후 허가 기간이 끝나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포털 사이트에는 여전히 해당 학교의 소재지가 제주 돌문화공원 내부 마을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단체 대표는 진행 중인 사업이라 종료 후 의견을 밝히겠다고만 한 뒤 통화 요청에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민간단체의 제주 돌담 교육 사업이 장소 선정과 운영 등의 또 다른 문제는 없었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의 중소기업 장관회의가 오늘부터 닷새간의 일정으로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시작됐습니다.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현황과 미래 포럼으로 문을 연 중기 장관회의에서는 첨단 기술을 이용한 혁신 성장과 연결을 통한 포용 성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제주도는 회의 기간 글로벌 창업가 네트워킹 회의에 참여해 제주 크리에이터 경제 로드맵 계획을 발표하고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레미콘 운송연합회가 오등봉공원 아파트 공사 현장의 납품 거부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전국 레미콘 운송연합회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속한 레미콘 업체의 납품을 거부하면서 현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공사 시한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태의 본질은 전국 레미콘 운송연합회가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민주노총 노동자의 생존권을 틀어쥐고 제조사를 압박하기 위한 납품 거부로 비롯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 통째로 공매 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공매 대상 아파트 단지는 제주시 애월읍 일주도로에 건설된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로 신탁사가 공매 처분을 결정했는데 매각 금액만 4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17개 동 425세대로 구성됐는데 73%인 310세대가 분양되지 못했습니다. 한편 이 아파트 단지의 시공사도 공사비 355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공사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귀포 지역에 벼락이 떨어져 정전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서귀포시 중문동과 대포동, 도순동 일대에서 벼락이 떨어져 980여 가구에 1시간 반 정도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이보다 앞선 어제 오전 10시 50분쯤에는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과수원 창고에 벼락이 떨어져 불이 나며 창고와 냉장고 등을 태우고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지난 6월 지급되기 시작한 1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액 가운데 81%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종이 상품권을 제외한 지급액 1,266억 원 가운데 81%인 968억 원이 제주에서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급률은 전체 66만 1,000여 명의 대상자 가운데 97%로 나타났는데 아직 받지 않은 시민도 14,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오는 12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체감 경기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조사한 결과 8월 경기 동향에서 제주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는 72.6으로 7월 대비 13.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상인들의 체감 경기는 84.7로 같은 기간 30포인트 급등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이후 소비 심리가 나아지고 판매 실적 등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